오만전 승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 이야기를 한번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 홍명보 감독은 첫 술부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경기가 잘 풀렸다. 그런데 왜 많은 전문가들과 또 같은 축구 업계에 있는 선수들은요, 홍명보 감독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전반전, 후반전에 처지는 느낌이 있었다. 실점을 하지 말고 전반을 맞췄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훈련한 시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오늘 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후반에도 동점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를 둬서,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로 둬서 선수들이 그 전술적인 변화에 아주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술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5명의 멤버를 교체했고 후반전이 되어서 글쎄요, 주민규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변화가 이끌어진 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의 이번 전술적인 평가는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도 선수들이 잘 대응했다, 선수들에게 그 공을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술보단 선수들의 공이 컸다라는 걸 감독 스스로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이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거죠. 전술 변화가 너무 늦고 세대 교체 시도는 아직 없다. 멀어도 한참 갈 길이 먼 홍명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승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경기 내용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자신이 잘 사용하는 4-2-3-1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전과 전열은 비슷했지만 선발 명단에서 선수가 5명이나 바뀌었던 거죠. 전술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전반 중반부터 오히려 오만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 진영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상대를 잘못 읽는 실수가 한국이 주도권을 경기 중반에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설위원들마저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한국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박찬하 위원은 한국의 공격 형태는 오만이 밀집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만은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었고 우리 풀백의 과도한 전진은 상대의 측면 공격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국 그 결과가 전반 중반부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게 되었고 전반 막판 동점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만의 흐름은 후반 중반까지 결국 이어졌죠. 여기에 대한 해석도요, 오만이 실점한 다음에 더 많이 밀고 올라왔는데 결국 후반 초반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가 늦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 변화에 잘 대응해줬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술적 변화에 잘 대응했냐라는 겁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첫 교체 카드를 쓴 시점도 후반전이 되고 나서야 23분 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국은 손흥민 선수가 그냥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히나 아쉬운 건 지금 2연전 연속으로 세대 교체를 위한 실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K리그를 주름 잡고 있는 양민혁, 정호연 등이 단 1분도 뛰지 못한 거죠. 현재 한국은요, 선발 평균 연령이 30세에 육박하는 노령팀입니다. 월드컵 본선 때 경쟁력을 높이려면 세대 교체가 시급한데, 개인적으로 참 희한한 것이 홍명보 감독은 과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적극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20대 초반으로 굉장히 어렸고 막내였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 당시 때 경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렸었던 손흥민 선수를 기피하는 걸 보면 뭔가 어린 선수들보다는 연령대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신뢰도가 유독 높아 보이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박문성 위원은요, 대표팀의 경기력이 고르지 못한 건 주축 선수를 갈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주축 선수들이 엄청나게 경기를 뛴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한국과 중동을 오가느라 힘겨운 3차 예선 일정 속에서 주축 선수들을 계속 풀타임으로 뛰게 하면 컨디션 관리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감독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양민혁 등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의 뒤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잘 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한편 플랜 A도 빨리 정해야만 한다. 내용, 결과에 미래를 향한 기대, 희망까지 팬들에게 다 안겨다 줘도 사실 홍명보 감독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돌아설까 말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이죠. 진종업 위원도 최근에 말했다시피 홍명보 감독 선임 내부 제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체위에서 공개 검증을 할 거다. 최근에 안세영 선수 사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문체위에서 그냥 전부 다 법의 철퇴를 그냥 아주 강력하게 풀스윙으로 날렸죠.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은 검찰 기소 위기까지 놓여졌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문체부 측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해서도 내부적으로 제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저와 같은 유튜버, 일반 시민들, 축구 팬들이 추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 제보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문체위에서 공개 검증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홍명보 감독 사실 굉장히 풍전등화의 입장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생명줄을 연장하긴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가 설사 월드컵을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진출한다 할지라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직까지도 승리했음에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홍명보 감독이 사퇴해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이 감독 선임에 된 것에 대하여 박지성, 이천수 정말 많은 선수들이 다 한마디씩 입을 열었고 그 얘기들은 대부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2002년도 월드컵에 신화를 썼었던 이천수 선수. 이겨도 찝찝하네. 5만전을 지켜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때문에 5만전 승리했다.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답답함을 그야말로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천수 선수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도 심상치는 않아요. 최근 정치계 활동도 했었고 이천수 선수에 대한 안티도 원래부터 존재를 좀 했기 때문에 이천수 선수가 입을 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흐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5만전의 경기력? 당연히 마음에 안 든다. 이건 그냥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아유 찝찝하다. 3대1로 이겼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자 내가 뭐라고 했냐. 황희찬 좀 뛰게 하라고 했잖아. 아시아에서는 희찬이다. 그냥 저렇게 슛을 때리면 된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축구가 뭐냐? 이렇게 속이 시원해야 한다. 오만 선수들이 자신감이 들어왔다. 킥이 정교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지금 풀린 걸 보니까 후반이 굉장히 위험하다. 전 축구 선수 지병주에게도 네가 볼 때 홍명보의 축구는 뭐냐라고 물어보자 조현우가 막아줘, 손흥민이 골 넣어줘, 황희찬이 골 넣어줘, 김민재가 막아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해외파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술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선수들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전술적으로 뛰어났던 감독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때 새로 발굴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이영표,
뭐 송정국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리가 잘 몰랐던 K리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술적인 변화를 꿰뚫어 공격적인 한국 축구의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것이 감독의 전술이라는 건데 홍명보 감독은 전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이 수비 진영으로 내려온 모습에 이천수는 손흥민 많이 내려와 있다. 불안불안하다. 결국 전반 47분 동점골을 허용하자 이천수는 갑자기 지금 세트 플레이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뒤로 쳐져서 수비하니까 골 먹는 거다. 우리가 더 센데 왜 수비로 내려가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방에서 압박했으면 됐을 텐데 한 골을 넣었을 때 끝냈어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던 거죠. 이러한 부분을 감독이 바라보고 딱 수정을 해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후반 37분째 두 번째 골이 터졌죠. 이걸 보고 이천수는요. 손흥민, 이강인 둘이 하는 거다. 끝났다. 나도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라고 감탄을 했고 경기력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겨서 다행이다. 흥민이 때문인가? 찝찝하지만 에이스 흥민이가 해주니까 경기를 이겼다. 경기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감독의 전술에 대해 얘기할까 싶었는데 아직 두 경기 한 거니까 10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선수들이 힘들어서 내려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의 명확한 전술적 지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감독이라고 하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여전히 무전술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무런 지시가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기보단 선수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내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왜 홍명보 감독이 사퇴되어야 한다라는 운동이 더 거세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분 좋게 찍은 사진 속에 대활약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손흥민을 안아주는 홍명보 감독이라는 이 기사 타이틀.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홍명보 감독이라고 감정을 이입하시고 이 장면을 한번 보신다면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홍명보 감독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흥민아 살려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홍명보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대활약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팬들을 향해서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의 손흥민 선수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사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와 다르게 야유를 보냈던 관중석에 다가가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두고 우리 캡틴 소는 뭐라고 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팬들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런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력을 놓고 본다면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김민재 선수 후반전 때 무리하게 공격 진영으로 투입해 가다가 공을 뺏겨서 전력 질주해서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겨우 다시 우리 진영으로 돌아와 막을 수 있었죠.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요. 페널티킥에 대한 이상한 판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3대 1이라는 엄청난 이 경기력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과 원수라도 졌나 질긴 악연의 이 중국 주심 마닝 역시나 한 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페널티킥 누가 봐도 엄밀히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디딤발을 걷어찬 오만 선수의 페널티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상하게 취소를 해버린 본인이 휘슬을 불어놓고 본인이 취소를 하는 황당한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주눅들지 않았죠. 센트럴 황희찬 결국 모래 수비를 터트려버린 황수의 뚝심. 전반전 때 이 첫 골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황희찬 선수의 멋진 골이 포문을 터트리면서 한국 축구의 이 공격적 움직임이 조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후반전에 가기 전에 또 한 번 동점골을 먹으면서 사실 많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한 오만전에서도 빛났던 이강인 선수의 황금 왼발, 후반 37분에 나온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톡 하고 찔러준 공을 받아 손흥민 선수가 5명의 수비수를 제치면서 기가 막힌 승점골을 올렸죠. 그렇게 2대1을 맞이했고 마지막 주민규 선수의 골까지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패스를 연결 지으면서 정말 3대1이라는 쾌거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또 참사의 위기가 있었으나 손흥민이 이걸 살려냈다. 득점한 골에 2개의 도움, 그야말로 멱살 잡고 캐리한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캐리했다. 내가 그냥 끌고 갔다란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팔레스타인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도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1대0으로라도 한국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을 텐데 이번 오만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홍명보호를 구제해냈다. 적지에서 오만과 3대1의 드디어 힘겨운 첫 승을 기록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14승 1무 1패였나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둬왔었던 대한민국인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오만이라는 나라와 경기를 하는 것에도 이렇게 손에 땀을 쥐고 봤어야 할까요? 결국 홍명보는요, 손흥민에게 감사하라. 환상적인 결승골을 장렬시켰고 2가지의 도움까지 그야말로 원맨쇼 49억 골을 기록하며 역대 3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경기 또 한 번의 오만 쇼크가 벌어질 수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동점골을 먹었기 때문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1대1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두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오만과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흥민이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냐 없냐로 차이가 나뉘는 것 같다. 그만큼 오만과의 수비 진영이라던가 전술적인 수준은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에 그 덕분에 홍명보 감독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유럽파 선수들이 홍명보를 살려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요번에 골을 기록한 이 선수들, 황희찬, 손흥민, 주민규, 오세훈, 자, 이런 선수들, 유럽파 선수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문제점을 지적받기 시작합니다. 겨우 이겼지만 오만 상대로 이 경기력이 정말 맞는 걸까? 손흥민의 원맨쇼가 없었다고 한다면 홍명보 과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 찝찝한 복귀 승이다. 결국 여전히 개인 선수들의 기량에 의존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과연 뭘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과연 이번 오만전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간신히 이겼다. 승리하긴 했지만 얻은 숙제가 더욱더 많았다. 세밀하지 못했던 전술과 불안한 수비 속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놀라운 개인 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하여 무려 5명의 선발 투자를 바꾸는 초강수를 뒀다. 최전방에는 오세훈이 나섰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2선으로 나섰다. 중원은 박용호와 황인범이 책임을 졌다. 이명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가 수비진을 구축했다. 황희찬 선수가 골문을 열었습니다만 글쎄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발에 변화를 준 5명 중에 4명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면 홍명보 감독은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만전에서는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발 명단에서
무려 5명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황희찬의 선발 기용은 성공적이었지만 황희찬 선수를 제외한 5명 중에 4명의 활약은 미비했습니다.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오세훈 선수에게는 아쉬운 경기가 되고 말았고요. 결국 주민규와 교체 투입되었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장점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을 통한 공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오세훈의 특기인 버티면서 볼을 연계하는 플레이 역시 자주 나오지 않아 결국 후반 22분 이재성과 교체가 됐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선발 출전한 정승현과 이명재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요. 서로 간의 소통에서 미스가 나오는 장면도 자주 연출이 됐고 정승현 쪽이 특히 불안했으며 오만 역시 정승현이 있는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황인범과 더블 볼란치로 선발 명단에 올라선 박영우도 팀에 잘 녹아들지 못했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황희찬 선수를 제외한 홍명보의 전술은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단신 선수들밖에 없는 오만에게 세트피스 실점이라니. 세트피스 실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제공권을 그냥 한국 선수들이 장악해도 모자랄 판에 결국 팔레스타인 쇼크가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었다라는 지적이 빗발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살린 건요. 결국 한 골 두 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밖에 없었는데요. 8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손흥민 선수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축구, 특히 홍명보 감독은요. 손흥민 선수에게 절대적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이 없었어도 이 정도의 경기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축구 팬들의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소신 발언을 했어요. 오만전에 잔디가 좋았다. 결국 축구협회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엉망진창이었던 잔디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 발목을 잡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이 정말 더운 날씨에서도 좋은 경기를 했다. 후반 찬스를 만들면서 득점까지 연결했다. 내가 중요한 상황에서 골을 넣었지만 선수들의 콤비네이션이 좋았다. 누가 넣었다라기보단 승점 3점을 챙겨가는 것이 중요했다.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어 너무나 좋았다.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 좋아 선수들이 플레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 홈에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승리는 항상 좋다. 승리하려면 많은 노력과 희생이 동반된다. 모든 선수들이 잘해주었고 아직 8경기가 남아있다. 매 경기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아시아 팀들이 정말 발전하여 아시아인으로 뿌듯하다.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쳐서 좋았다.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한다. 최종 예선은 홈, 어웨이 상관없이 어렵다. 우리가 가진 100%를 뽑아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감독까지 겸해도 할 만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가 왜 빗발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의 근황은 어떤 모습까지 있었느냐. 사인 못해준다. 팬 요청을 거절한 이후에 반전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 자상한 팬 서비스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왜 팬의 사인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을까요? 바로 지난 8일날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가 한 외국인 팬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외국인 팬이 유니폼과 펜을 내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는 여기에 사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유독 팬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사인을 안 해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 외국인 팬이 사인해달라고 건넨 유니폼은 토트넘의 유니폼이 아니라 스페인 구단 바로 FC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이었던 겁니다.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팀 유니폼에 사인할 수 없기 때문에 팬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부했던 거죠. 지난 2월에도 한국 팬이 티셔츠 뒷면에 사인을 요청하자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티셔츠는 토트넘의 90년대 레트로 유니폼으로 추정됐는데 전 그거에는 못해드리겠다. 내가 망칠까봐 못하겠다라며 친절하게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오만전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월드컵 출전 자체를 장담을 못할 정도로 이번 홍명보호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축구협회, 안 그래도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엄청난 귀한 인재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당 대우가 있다라며 축구 팬들은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난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수들 기죽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반응까지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세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항공편을 통해 중동 원정을 떠나는 모습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장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만전에 대비한 훈련을 할 때 이 당시 PD는 선수들을 향해 비행하는데 힘들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를 본 축구 팬들은 제발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선수들이 너무 고생한다. 축구협회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전세기를 이용해서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5일 일본이 중국에게 7대0 대승을 거둬서 전세기를 탄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팀 팔레스타인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한 것에 대하여 선수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축구협회에서는 전세기를 제공 안 하는 거냐? 이런 해석까지 있을 정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번 경기 선수들이 못했나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이 피로함을 호소하면서 중간에 경기장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전술적인 문제에 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수들을 탓해서 완승을 한 일본 선수들은 전세기를 타는데 국가대표 너네는 자격 없다. 일반 비행기 타라. 이렇게 말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일본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가 왜 이런 곳에 있어? 라면서 황당해했다라고 하니 이거 뭐 해외에서도 보고 어처구니 없어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흥민, 이강인과 같은 해외파 선수들이 없으면 승리를 장담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선수들을 이렇게 경유해서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것도 머나먼 원정 경기를 전세기도 아니고 환승해서 15시간의 비행해서 도착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당초 오만전에서는 사실상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그 중요한 컨디션 관리를 이 오만으로 가는 이 비행기마저도 15시간을 태워서 간다. 그것도 환승을 해서 간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훈련을 한다. 일본 선수들을 보고 배워라. 거기는 선수들을 보호해준다더라. 적어도 전세기 직항은 아니어도 그냥 직항이라도 탔어야 하는 거 아니냐. 환승하며 원정 가느라 고생이 너무 많다. 정몽규는 사퇴하고 홍명보도 반성해라.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급기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격 황제로 불렸던 바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 불공정 내부자 제보 고발 자료를 입수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추가 자료까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당초 국회에 24일 날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이미 확정지은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미 축구협회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비리가 존재한다라는 제보를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문체부의 중간조사 발표 내용도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전달해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의혹을 가졌고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해석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혹을 가졌던 횡령, 배임, 그리고 검찰 기소에 따른 가능성들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 팩트로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임 과정도 분명한 비리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끊임없이 쏟아져 왔습니다. 결국 이것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결국에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 증거인지 좀 살펴보면은 축구협회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증인도 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종호 위원은 셔틀콕 30% 페이백,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서도 이미 관련 자료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명확한 처벌은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고 말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축구계에는 뭐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손준호 선수가 이미 뭐 영구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국 매체에서는 불법 이득을 위해 승부를 조작했다. 중국 축구협회에서는 영구 제명, 중징계를 결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손준호 선수 역시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 제재를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팩트인지는 아직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부 조작으로 불법 이익을 벌어들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손준호 측은요, 황당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 축구협회가 지금 시끌시끌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처벌이 배드민턴 협회와처럼 이 정의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국민분들, 축구 팬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라커룸을 걷어차고 내부 고발이 있었고 단란주점에 있었던 마담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폭로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완전 가짜 뉴스 중에서도 하급 가짜 뉴스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짜 뉴스를 꾸준히 지금 쏟아내고 있는 한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땡땡땡땡 연애로 시작하는 연애로 시작하는 네 글자 채널인데 이거 이미 이 유튜버들 업계 내에서는 유명하고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법의 철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일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홍명보 감독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선수들과 회식을 했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2007년도 때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한국팀 라커룸이 박살이 났다? 말이 됩니까? 이건 홍명보 감독이 이게 팀이야? 라고 외쳤던 울산팀 때의 내용을 또 섞어놨을 겁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저런 가짜뉴스에 시달릴 정도이고 저들이 부당이득을 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편취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팩트로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저런 가짜 뉴스가 적어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뉴스 보도를 통한 홍명보 감독의 정문규 협회장에 대한 정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숨을 내쉬는 홍명보 감독이라는 뉴스 기사 타이틀이 눈에 보여집니다. 현지 시간 오만 무스카트 시티 시즌스 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자, 오만전. 과연 홍명보 감독이 또 연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요, 이미 오만전을 앞두고서 이 선수들과 다정하게 면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훈련 현장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황인범 선수와도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그러면 왜 도대체 홍명보 감독과 이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느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붉은 악마와 부딪히게 되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결국 본인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 사실 뭐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팔레스타인전 팬들과 설전 이후 했었던 행동 정말 깊이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일날에는 오해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사실 그런 어찌 보면 건방지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러한 행동과 언행은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자제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문인답을 하기도 했는데 자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팬들과의 충돌이었어요.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는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팬들에게 야유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부탁이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찬반 여론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손을 올려서 좀 진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관중석에 있는 팬들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글쎄 뭐 부탁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보여지기가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며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 글쎄요, 그냥 사죄를 할 거면 아시다시피 사과문의 가장 정석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다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또 추가적인 말을 굳이